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팀입니다. 네, 오늘 아까 좀 전에 그 영상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이제 디딤돌 과제 중에 첫걸음 과제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서는 전략형 과제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형 과제가 작년에 비해서 좀 바뀐 게 많아서 여러분 뭐큰 바뀐 작은 게 바뀌었는데 좀 이제 지원 요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뭐 공문을 보시기 전에 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좀 허들이 있는 사업이란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략 2년에 4억 원을 줍니다. 이 전략형 과제는 2년에 4억 원을 주는 R&D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4차 산업 관련된 분야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고,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 소부장 분야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아이템이 소재 부품 장비 쪽이다 그러면 요 소부장 전형을 신청하시면 되겠고, 소재 부품 장비는 아니지만 4차 산업 관련돼 있다고 하면은 이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전략형 과제 중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예산 빼면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예산하고 이제 업종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이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면 거의 4차 산업 전략형 4차 산업 과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략형 과제 4IR,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한 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 3대 신산업 분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국판 뉴딜이나 3대 신산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 역량이 우수한 기술 창업 기업에 대해 전략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고급 기술 창업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디딤돌 과제 중에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는 고급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유 제한이에요. 근데 경쟁이 세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R&D 사업이 기본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추구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수록 고급 기술이 아무래도 좀 우대되거나 아니면 확실한 사업성이 우대되는 쪽이 낫겠죠. 선정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지원 규모는 90억, 63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걸음이 180개인데 여기서 63개면은 3분의 1 수준이죠. 네, 그래서 훨씬 더 경쟁은 더 치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차 산업 분야에 빅3 한국판 뉴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지원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업 7년 이하의 매출이 20억 미만의 한국판 뉴딜 4차 산업 미래 신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이 개발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플러스 요거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게 아니라 벤처기업을 인증을 받았거나 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업이 외형이 갖춰진 회사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요 지원 업종 분야만 여러분이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요 세 가지에 포함되어 있고 창업 7년 이하 20억 미만 매출이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저변이 확대됐는데 예산은 작다. 그래서 역시 경쟁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지원이 되게 많을 걸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 2년에 4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디딤돌 첫걸음이 1년에 1억 5천이었다면 2년에 4억 원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때 63개 팀, 2차 때 53개 사 이렇게 해서 1월과 4월에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모집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첫걸음은 자유 응모라서 어떤 아이템은 상관없었지만 여기서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은 요 세 개 안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품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차 산업 분야 20가지, 3대 신산업 3가지. 한국판 뉴딜이 좀 특별하죠.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금속, 기계, 조선, 섬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랑 관련된 분야에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이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 아이템에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밑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그 관련된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아이템에 맞는지 따져보세요. 반대로 내가 지금 하는 아이템이 이 해당 분야에는 없지만 이번에 우리가 조금 특정 부분을 개발하면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추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계를 써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기술 로드맵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술 트렌드를 보시면서 정부가 어떤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고자 하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고요. 신청 자격 여기 동일하고 똑같이 10% 정도만 여러분이 납부하시면 되는데 3억 6천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400만 원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물 보통 대표자의 인건비로 처리되는 현물 3,600만 원 그리고 현금 부담은 400만 원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사업은 전통적인 그 지금 심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에 접수를 하면 3월에 서류 평가를 하고 4월에 대면 평가에서 발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월에 서면 4월에 대면 평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평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기술성, 사업성, 정책 부합성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평가 역시 동일하고 그리고 공고 접수 기간 2월 25일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서류도 제가 앞선 디딤돌 첫 걸음 때 말씀드렸지만 역시 거의 대부분이 서류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 뭐 요건이나 품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4억 원 이상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는 청년 인력 1명을 신규로 의무 채용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4억을 받는데 청년 인력 1명이 아니라 3명이라도 채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 명 채용을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무 채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역시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현물이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업 여부 내용 동일하고 생각보다 동일하죠? 네, 가점사항도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전체에 대한 가점과 간점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처럼 창업 사업화랑 다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기준이 되게 명확하고 균일한 기준을 가지고 많이들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창업 사업화는 좀 기준들이 사업별로 좀 상이하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고 내용을 드릴 수 있고 실제로 창업 사업화도 많이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차이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 개발 사업은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시긴 어려워도 전체적인 공문 내용들이 아주 비슷하고 되게 일괄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어렵지만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형 과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4차 산업,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이면 가능하고 그리고 작년하고 달라졌다. 벤처기업이나 기업부설 연구소 이런 건 없어도 창업 7년 이하 매출 20억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영상은 항상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한 말씀씩 드리는 거니까 네,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이제 그걸 안 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네, 어떻게 7병 잠시만요. 네, 됐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이 디딤돌 사업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딤돌은 처음 넣는 첫걸음도 있고 뭐 뒤에 나오는 이제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 유형도 있고 여성 기업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요. 오늘은 첫걸음만 나왔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넣을 수가 있고
전략형을 넣는 경우 두 개를 동시에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동시에 넣을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 요 두 가지는 그 동시에 넣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걸음과 소셜벤처는 디딤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딤돌 안에 있는 이 내역 사업은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만 지원이 되는 게 원래 그 기술개발 사업에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략형은 디딤돌하고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디딤돌도 넣고 전략형도 넣고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이 내용이 만약에 전년까지 가능했는데 금년에 바뀌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창업성장 기술개발이 디딤돌 전략형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략형에서는 아까처럼 4차 산업 그리고 소부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디딤돌은 또 요 안에서 아까처럼 오늘은 첫걸음만 나왔지만 여기 좀 더 추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중에서 한 개, 전략형 중에서 한 개에서 두 개를 넣어서 두 개 다 사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원 사업을 넣을 때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은 1년 과제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기술 개발을 끝내고 가능하면 판매까지 하면 더 좋죠. 네, 기술 개발을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판매까지 해서 실적이 나오는 게 그게 여러분 회사도 좋고 정부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네, 죄송해요. 이거 꼬리가 왜 그러지? 네, 정부가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전략형은 2년 과제라는 거죠. 2년 과제. 전략형은 기본적으로 2년 과제였고, 이럴 때는 1차 년도에는 어디까지 개발을 하고 2차 년도에는 어디까지 개발할 건지 이렇게 2년에 나눠서 개발하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디딤돌, 전략형 둘 다 넣어도 요건상에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두 개 사업이 둘 다 합격을 해버렸어. 그래서 같은 내용인 A를 개발하는 걸 가지고 디딤돌에도 넣고 전략형에도 넣었다. 그럼 이게 두 개 다 선정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중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위해서 동일한 기술, 이미 만들어진 기술이거나 아니면 동일한 과제를 동시에 넣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는 설령 두 개 다 붙어도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두 개를 동일한 기술 개발하게 되면 그건 중복 과제가 돼서 이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걸 두 개 넣어서 하나만이라도 붙어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A 사업은 1년 안에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디딤돌을 넣고, B 사업은 뭐 좀 기술이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2년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2년 동안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전략형에 넣는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지원 사업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미리 생각을 해야지 동일한 것만 갖고 다 넣었을 때 중복 문제를 좀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나중에 좀 찝찝함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그런 걸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1년에 2개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넣어도 뭐 나쁘진 않다. 대신에 정확하게 기술개발 내용이 서로 다른 상이한 것들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드리면, 보통 이게 그냥 개인 생각이라고 보셔도 되긴 합니다. 보통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기술개발 자금은 이 회사가 잘 되라고 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술개발이 만약에 5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국가가 한 2억 정도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기업이 3억 정도는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화를 성공시켜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로 기술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요 R&D 사업 자금만으로 끝낸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 바람직한 생각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 사업의 취지가 100% 보조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에 준비하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개발 자금을 여러분이 신청을 하실 때 국가가 100%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 50%에서 70% 정도는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좋고 근데 아마 스타트업이 그럴 여력이 안 되니까 좀 제한된 부분이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국가가 보조하는 부분을 잘 받아서 최단 기간 내에 어쨌거나 사업화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제품을 팔아서 이윤이 발생을 하고 또 물건을 만들고 개발해서 제품 팔고 이걸 무한순환 과정이잖아요. 이러면서 회사가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고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한 마련인데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엔지니어 관련되신 분들 꼭 엔지니어만 꼭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개발까지만 하고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끝까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원서를 써서 개발 자금을 받고 개발했는데 판매 못하고 다시 지원서를 써서 개발 자금 받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그림도 아니었을 거고 국가가 원하는 인생의 그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 받고 개발하고 지원금 받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요즘에 경쟁이 어려워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금에 의존해서 사는 기업들은 기업이 근원적인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화해서 판매에 성공하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반복이 선순환되면서 돈을 버는 이런 기업이 순환 과정을 해야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지원금을 받고 개발하는 것만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만 그냥 이제 돌아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판매에서 이익이 나서 성장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는 정부 지원금 받을 필요 없이 기업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이제 국가가 원하는 것일 텐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기업 쪽에서도 어쨌거나 생존을 하기 위해서 기업 직원들이 인건비 확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원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죠. 판매할 수 없는 기술은 판매가 되지 않는 기술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업상에서는 가치가 별로 없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제에 이런 넣어서 성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판매에 성공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스타트업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 기술은 절대적으로 이 기술 개발에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보면. 근데 해당이 안 되지만 기술 개발 자금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없는 기술을 집어넣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나중에 이제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선까지 내가 지원해야 될 건지가 참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기업이 또 생존을 하고 또 직원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성장의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목표로 했지만 개발까지 하다가 뭔가 뒷심이 부족하거나 현금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개발만 하고 종료되는 기술이 우리나라엔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타트업 입장에서 당연히 자금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신규 제품 개발을 기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에 열심히 넣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지원 사업에 여러분이 선정이 되신다면 가능하면 열심히 기술 개발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사업화를 하셔서 거기서 좀 성공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런 부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개발해서 멈춰버려서
거기서 사업이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물론 그렇게 성공시킨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 사업이 실패해도 기업에서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부담금도 적고 아이템만 좋으면 뽑아주고 계속 지원을 하게 해줄 수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그 나름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기획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고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꼭 빠른 시간 안에 여기서 지원받은 기술로 상용화가 돼서 매출도 잘 나와서 시스템 내서 성공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하게 말이 길어졌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창업성장 기술개발 2011년도 전략형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